뭐냐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연속.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수의 연속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요. 연속 함수의 자, 성질입니다. 성질. 자, 연속 함수 성질은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x는 a에서 두 개 모두 연속입니다. 연속. 자, 연속이면 어떤 함수에다가 연속인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든지 아니면 두 함수를 곱하든지 나누든지 이 모든 함수가 다 연속 함수라는 겁니다. x는 a에서 연속 함수라는 거예요. 자,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 함수면은 자, 그 연속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하든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모두 x는 a에서 연속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게요. 두 함수를 나누게 한 거 있죠. 나누게 한 거. 자, 이 나누게 한 거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우리 명제로 한번 볼게요. 명제로. 자, fx분의 gx도 연속 함수이다. 자,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라고요. 왜냐하면 분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분모가 0이 아니란 이 조건 없이 그냥 fx분의 gx가 연속 함수이다. 이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거죠. 요거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자, 이거는 뭐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 fa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b, fb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a부터 b까지 해서 이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입니다.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쭉 붙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직선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곡선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자, 연속함수이면은 이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 어쨌든 최대가 될 것이고 요 값에서 최소가 되겠지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a부터 b까지 연속함수면은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대신에 이거보다는 우리는 요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요 상황을.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 여기가 뽕 뚫려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x는 a입니다. a. 요렇게 함수값이 요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거하고 자, 여기 뽕 뚫려 있고요. 자, 여기가 x는 a인데 요 함수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자,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a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죠. 요 값이 최대라죠. 요 값이. 연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조건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은 연속이 아니지만 최대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 함수 같은 경우는 x에서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이게 제일 큰데 이 x는 a 값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a에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요 두 개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대 최소 정리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중요해요. 사이값 정리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 함수값 두 개가 다르면은 fa와 fb 사이에 임의값 k에 대해서 너무 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이값 정의는요. 이 말을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이값 정의, 이 긴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기억하자고요. 그림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 A, 또 FA가 있습니다. A, FA가 있고요. 자, FA와 FB 함수까지 달라야 되니까 높이가 좀 다르게 그릴게요. B, F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소함수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 모양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일지, 더 많이 휘어질지, 그냥 직선으로 쭉 그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연소함수인 상태에서 FA와 FB 사이입니다. 자, 여기가 FA인가요? 이게 Y는 FA겠고요. 자, 요 값이 여기가 Y는 FB입니다. FB. 자, FA와 FB 사이의 값이죠. 사이가 임의의 값 K입니다. K. 그럼 K를 요 사이에 그냥 Y는 선생님 K라고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FA와 FB 사이에만 있습니다는 거니까. 됐죠? 이게 Y는 K라고요. 자, 그러면은 FC는 K. 요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이 C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K의 교점 X 좌표가 C다. 이 말입니까? 이 말? 그죠? 즉, FC는 K라는 것은 FX는 K, 이 방정식의 해가 C라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 좌표가 C라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 C가 이 열린 구간에서 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스님이 그려놓은 것은 Y는 fx와 Y는 k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근데 이거를 좀 더 그래프를 더 이렇게 많이 휘어지게 그리면 이 교점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버리면 교점이 딱 한 개 나오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fx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이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개수를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어쨌든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Y는 fx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떠올린 상태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읽어주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요. 이 사이값 정리는 순수한 이 사이값 정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나왔냐면은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게 더 문제로는 더 많이 나와요. 자, 사이값 정리 응용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봐보자. 자, 똑같습니다. fx가 또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fa 곱하기 fb가 음수랍니다. 음수. a 값과 fa 값과 fb 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자, 선생님 그러면 x축을 한 개 그릴게요. x축을 한 개 그리고 여기에 a, fa가 있어요. 자, 여기에 b, fb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는 상관없어요. 여하튼 fa와 fb의 부호가 반대 부호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고. 자, 이때는 연속 함수니까 또 선생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더 많이 휘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fx는 0의 실근이다. fx는 0의 실근. fx의 0인 실근이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0. 즉 x축의 교점이 되겠습니까? 자, fx는 0의 실근이라는 것은 y는 fx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즉 y는 fx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직선이면은 교점이 딱 한 개 나올 것이고 더 많이 휘어지면은 교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요 y는 fx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생길 것이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응용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듭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기억을 하자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연소함수의 성질하고 자,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가 자, 우리가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자, 문제로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자, 두 함수, 2차함수입니까? 자, gx도 2차함수네요. 그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를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연속인 함수. 근데 이게 fx가 다항함수고 gx가 다항함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써놓고 넘어갈까요? 다항함수는요. 몇 차 함수는 상관없습니다. 1차든, 2차든, 3차든 다항함수가 되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자, 다항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건 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함수라고요. 자, 그러면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함수죠. 다항함수니까. gx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함수죠. 왜? 다항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자, 기억부터 볼까요? fx 플러스 gx입니다. 다항함수끼리, 즉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그렇죠. 다 연속함수잖아요. 그렇죠?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다 연속함수. 우리 좀 전에 봤던 연속함수 성질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리을하고 미음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물론 연속함수끼리 나누기 해도 연속함수예요. 근데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됩니까? 분모가 0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gx. 이 gx는 x제곱 플러스 2네요. 그죠? 그럼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x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이 분모는 0보다 크다고요. x 값이 얼마가 주어지는지 간에 gx는 즉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나눈 함수, 나누기 분수 함수에서는 얘도 어쨌든 연속 함수끼리 나누면 연속이겠지만은 반드시 뭐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gx분의 fx에서는 이 gx가 0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함수인 거죠. 자, 반면에 자, fx 한번 볼까요? fx. 자,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즉 x에 2x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x가 0 또는 x가 2분의 3에서는 fx가 0 돼버리는 거죠. x가 0이나 x가 2분의 3이 돼버리면 분모가 0 돼버린다고요. 한마디로 이 fx분의 gx는 이 x값이 0이나 2분의 3에서는 연속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나누기 하는 함수 fx와 gx가 연속 함수일 때 fx분의 gx 또는 gx분의 fx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봤어요. 최대 최소 정리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별 내용이 없지 않았냐고요. 그죠? 당연히 요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도 존재할 것이고 최소값도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약간 좀 뜬금없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자, 1번 볼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 뭐 포물선 그려야죠, 뭐.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포물선 그려보니까 자, 꼭지점이 2,6이죠. 자, 꼭지점이 2,6. 자, 위로 볼로. 여기가 2고.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요만큼만 좀. 자,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최대값은 꼭지점 6이고요. 자, 최소값은 이 값이 최소값이죠. 자, x에다 마스를 넣었더니 자, 마스 1, 마스 4 플러스 2입니까? 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차함수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최소.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분수함수. 자, 유리함수 최대최소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범위의 양끝값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F의 2가 F2가 2 플러스 1분의 3이니까 1입니까? 1. 자, F5입니다. 5. 자, 5 플러스 1분의 3이죠. 자,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이게 더 크네요. 최대값. 끝. 작으니까 최소값. 끝이죠. 그죠? 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도 범위의 양끝값 대입했을 때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라고요. 자, F의 마이너스 6 볼까요? F 마이너스 6. 자, F 마이너스 6은 자, 루트에 12 플러스 4를 24. 6입니까? 6. 자, F의 2는요. 루트에 12 마이너스 8 2죠. 2. 그래서 이게 크니까 최대. 이게 작으니까 최소.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의는 내용 자체가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최대 최소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심각할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이제 사이값 정의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이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요 3차식을 우리가 fx라 그래볼까요? fx. 자, 이 fx가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f0이 음수임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봤듯이 자, A와 FB의 부호가 반대 부호이고 X축이 있고요. A부터 B까지 연속 함수면은 이 A부터 B까지에서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fx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입니다. 그리고 F-1과 F1, FA와 FB의 부호가 반대 부호면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증명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입니까? 자, F0이죠. F0은 1이죠. 1. 자, 그러므로 F 마이너스 1과 F0 곱했더니 마이너스 음수죠. 그러므로 얘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 5차식을 갖다가 fx라고 그럴게요. 자, 그럼 얘도 이 0,1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 0,1에서 얘가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f0 곱하기 f1이 음수임을 증명해 주시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f0은 2인가요? F1은 마이너스 1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F0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2, 음수죠. 그러므로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도. 자, 이제 사이값 정리에서 요 4번 문제가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연속함수. 이 fx는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다항함수인지 뭐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0, f1, f2, f3, f4 자, 요것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은 fx-2x는 요거 적어도 몇 개? 자, 그럼 이걸 말을 바꿔 씁시다. fx는 2x지. fx는 2x 이것의 실근의 개수잖아요. fx는 2x. 자, fx는 2x. 이것의 실근 개수가 적어도 n개 이 말이잖아요. fx는 2x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적어도 n개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y는 fx와 y는 2x 이것의 교점 개수가 적어도 n개다. 자, 요렇게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fx는 2x의 실근 개수가 적어도 n개라는 것은 y는 fx와 y는 2x의 교점 개수가 적어도 n개란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4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y는 2x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2x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습니다. 1,1을 지나는 요 직선이 y는 2x, y는 2x. 요 1,1을 지나는 자, y는 2x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 한번 그려봅시다. fx f0이 -1입니다. 여기. 자, f1은 -3입니다. 여기. f2는 5입니다. 5. 자, 5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선생님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2,4잖아. 2,4. 2,4인데 x에다 1을 넣으면 5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요. 더 올라가. 그죠? 여기가 4인데 f2는 5니까 5는 여기 있을 거라고. 자, f3은 -3. f3은 -4. -4. 저 밑으로 -4. 자, f4는 -2. 음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을 지나는 fx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n개입니다. 최소값이니까 물론 자, 0과 요 1 사이에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서 얘가 fx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0과 1 사이에서 교점이 2개 이상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몇 개라 그랬어요. 적어도 몇 개라는 것은 교점 개수의 최소값이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2개, 4개 뭐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이어버리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요점과 요점에서는 또 이어보면 이렇게. 물론 요 사이에서도 더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딱 한 개 나와요. 그럼 요점과 요점에서도 직선으로 이어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사이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교점의 개수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적어도 n개입니다. 교점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교점 개수의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모든 점들을 직선으로 쭉쭉 이어주면 그 교점 개수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0과 1 사이에서는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이니까 없는 상황을 살펴보자는 거죠. 1과 2 사이에서도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 y는 x 기준으로 이 점은 밑에 있고 위에 있다 보니까 1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요. 자, 여기 2와 3 사이에서도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3과 4 사이에서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는 최소 몇 개?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적어도 2개가 나올 것이다. 이 실근의 개수 하는 말로 바꾸면은 이 교점의 개수는 적어도 2개. 그래서 n 값은 얼마?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림으로 기억하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연속함수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다항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